오늘 주식시장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코스닥은 혼자서 2.51% 뛰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나라, 같은 시장인데 한쪽은 멈춰 있고 한쪽은 달리고 있는 거죠. 숫자로 보면 코스닥 지수가 29.53포인트 올라 1203.8세 마감했는데 이건 2000년 8월 이후 무려 25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반면 코스피의 대장주 삼성전자는 같은 날 2.23% 하락하면서 21만 9,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하루 만에 두 지수 사이에 2.5%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이걸 단순히 오늘 코스닥이 좋았네 정도로 넘기기엔 그 안에 꽤 깊은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라는 지수의 태생적 구조부터 짚어야 이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초대 형주가 지수를 사실상 좌우하는 시장이에요. 특히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약 20% 안팎을 차지하거든요. 이 말은 나머지 수백 개 종목이 아무리 올라도 삼성전자가 2% 넘게 빠지면 지수 자체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오늘이 정확히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중소형주들은 나름 움직였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다치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전체가 보합으로 눌린 거죠. 코스피가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코스닥에 편입된 기업들은 바이오, IT 중소형, 게임, 로봇 같은 성장 기대가 높은 기업들이 주를 이루죠. 삼성전자 같은 단일 종목이 지수를 20%씩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테마가 동시에 뛸 때 지수 전체가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장이라 해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만의 우연이 아니라 두 시장의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자금이 코스닥으로 몰리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2024년에서 2025년에 걸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돌아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의 지연과 파운드리 점유율 하락이 계속 부각됐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때 삼성전자에 붙어있던 성장 프리미엄이 조금씩 빠져나간 거죠. 여기에 환율 불확실성, 수출 전망의 흔들림까지 겹치면서 대형 IT주에 돈을 넣어도 뚜렷한 상승 동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대형주 모멘텀 공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인데 같은 위험을 감수할 바에야 성장 기대치가 더 높은 곳으로 자금이 향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인과 흐름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 자금 이동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ITF 생태계의 폭발적 확장이에요. 국내 ETF 시장이 총 400조 원을 돌파했고 그 중에서도 액티브 ETF만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는 103조 4,243억 원인데 1년 전 65조 3,201억 원과 비교하면 58.3%나 증가한 수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 바이오나 로봇 테마에 투자하려면 개별 종목을 일일이 골라 매수해야 했잖아요. 종목 하나하나의 리스크가 크고 정보도 부족하고 진입 장벽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테마형 ITF, 중소형 ETF가 워낙 다양해져서 소액으로도 여러 종목에 분산 진입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한국 주식형 액티브 ITF로의 월평균 자금 유입이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286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월평균 7,859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자금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 거예요.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형주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장 테마가 몰려있는 코스닥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건 구조적으로 당연한 귀결인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관련 검색 트렌드가 53.4% 급등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심의 증가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기 강화 루프, 영어로는 셀프 리인포싱 루프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코스닥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금을 넣으니까 코스닥이 더 오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가격 상승이 관심을 유발하고 관심이 추가 자금 유입을 만들고 추가 자금이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순환 구조인 거죠.
이 루프는 초기에는 실제로는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루프는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러니까 모멘텀이 꺾이는 순간 역방향으로도 정확히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오를 때 빨리 올랐던 만큼, 빠질 때도 그만큼 빠르게 빠질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이런 현상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의 닷컴 버블기입니다. 당시에도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동안 코스닥은 IT와 인터넷 테마로 수백 % 급등했었죠. 대형주가 소외되고 중소형 테마에 개인 자금이 집중되는 구조가 지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코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물론 지금과 그때가 완전히 같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ITF라는 분산 수단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특정 테마, 특정 종목에 자금이 극단적으로 집중됐거든요. 지금은 ITF를 통한 분산 진입이 가능해져서 단일 테마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쏠림의 방향성 자체는 같다는 점, 그건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더 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이후에 중소형주 랠리죠. 당시 대형주 회복이 더딘 시기에 코스닥 바이오와 비대면 테마주가 코스피 대비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동학개미라 불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폭발적 시장 진입이 코스닥의 유동성을 키웠고, 실제로는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추월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지금과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개인이 주도하는 중소형 테마 쏠림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2020년은 제로금리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돈의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유동성이 넘쳐 흘렀던 거예요. 지금은 고금리 정상화 이후의 환경이라 유동성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패턴이라 해도 결과가 같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현상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도 대형주 지수인 S&P 500과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사이에 디커플링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마다 소형주와 성장주가 대형주 대비 초과 수익을 내는 패턴이 관찰됩니다.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신중한 관망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환경에서 곧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소형 성장주로 자금이 먼저 움직이는 건 글로벌 공통현상인 셈이에요.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디커플링도 이 글로벌 소형주 프리미엄 사이클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일본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가 PBR 1배 미만인 대형주들에 대해 개선 압박을 가했는데, 이후 오히려 일본 중소형 성장주로의 자금 이동이 관찰됐거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 논의가 대형 저PBR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작 코스닥의 성장주들은 그 정책의 바깥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코스닥 성장주가 정책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성장 기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정책이 대형주에 집중할수록 시장의 성장 기대는 정책 밖의 중소형주로 흘러가는 일종의 역설적 구도가 형성된 거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제자리인데 코스닥만 뛰는 이유,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히 오늘 어떤 종목이 좋아서 어떤 테마가 핫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대형주의 성장 모멘텀이 비어있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자금이 ETF라는 편리한 통로를 타고 코스닥의 성장 테마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 유입이 가격을 올리고 오른 가격이 다시 관심을 끌어 더 많은 자금을 유입시키는 자기 강화 루프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멈추고 코스닥이 뛸 때 그건 좋은 종목을 시장이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어요. 모멘텀을 쫓아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열기가 실제 기업의 성장으로 뒷받침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강화 루프의 관성으로 유지되는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루프가 돌아가는 동안은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루프가 멈추는 순간은 아무도 예고해주지 않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중구조,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열기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셈입니다.